안녕하세요. 오늘 김달진 미술사의 이야기는 화제 전시 러시아 근현대 작품전이 열리고 있는 남아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굿모닝 USSR. USSR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약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러시아의 근현대 작품을 이렇게 망라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죠. 2000년도에 러시아 천년의 삶과 예술이라는 그런 큰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적은 있고요. 근데 이번 이런 여름 시즌에 이런 좋은 전시가 남아갤러리 123 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제가 여기를 찾아왔는데, 우리 남아갤러리 박 실장을 통해서 이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우선 저희가 이번에 서울에서 진행하게 되는 러시아 근현대 작품전은 1930년대부터 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직전인 1990년대까지 활동했던 55명의 작가와 이제 104점 정도로 우선 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1층, 2층, 3층 이렇게 3계층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층별로 어떤 주제라든지 어떤 그 컨셉이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주제를 정해서 네. 전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각 층마다 같이 볼 수 있는 풍경화, 정물화, 그리고 인물화까지 구성을 해놔서 한 층을 보시더라도 한 번의 흐름을 아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네, 관장님, 이번 전시 작품 중에서 가장 메인인 작품 같고요. 러시아의 어떤 기록화적인 이런 요소를 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 관장님이 한번 이 작품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는 9월 말에 새로 오픈할 MM아트센터 관장 최승일입니다. 일단 러시아에는 여러 가지 러시아의 제일 특징적인 어떤 주제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희 2차 대전 시기에 러시아와 소련과 독일의 전쟁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모스크바 공격까지 밀렸다가 이제 독일을 격파하기 시작한 어떤 최초의 어떤 전투를 기록한 전쟁 기록화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한참 한겨울인 것 같아요. 여기 어떤 그림의 이 배경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 러시아, 특히 이제 소련이 옛날 러인 전쟁도 그렇고 나폴레옹하고의 어떤 전쟁도 그렇고 기후에 관련된 어떤 전술을 잘 썼습니다. 2차 대전 때도 러시아 공격까지 와서 겨울이 오니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던 독일 군들이 어떤 전쟁에서 좀 밀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록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소련 군들이 마지막 항전을 하는 계기가 되는 전투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다음 전투가 이제 쿠르크지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시발점이 되는 전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가운데 보이는 탱크가 아쉽게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몰고 왔던 T-34라는 전차입니다. 실제로 아르미타주 전쟁 기념 50주년 행사에 저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요. 그거랑 똑같은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어떤 그 전쟁 상황을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주는 어떤 기록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 점은 시리즈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레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건데,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이 작품은 1970년도 작품들이고요. 페로프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이 작가의 특징은 전쟁 기록화를 좀 그렸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그 서정적인 풍경화도 네. 잘해주셨던 작가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 이제 이 가운데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전쟁에 관련된 거지만 러일 전쟁 시기에 그 양쪽 나라가 전쟁 기금을 끊으라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 러시아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혁명의 어떤 그 기본적인 기초라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그 시기에 망명가에 있던 레닌이 이제 돌아오는 계기가 됐었죠. 그 밑에도 그 혁명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저희 나라에 그 슬픈 조약이 하나 생깁니다. 러시아와 일본과의 어떤 무작 이후로 을사조약이 생긴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을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레닌을 만나고 있는 보행자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붉은 광장에서의 혁명, 밑에는 그 행군, 이렇게 세 점 연작 시리즈로 그 시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여지는 작품,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회주의 시절에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가장 이상적인 그 현실을 포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성노동자 체바코브 작가의 여성노동자 같은 그 작품은 그 노동자를 이제 미화시키는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제일 큰 거는 이 작품은 이 작가도 이제 그 러시아 시절에 그 소련 시절에 인민예술가라고 자기로 따지면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체바코브 이 여성노동자 이 작가가 이 스탈린이 주는 최고상 문화부문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상을 수상했던 작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여성 노동자가 가끔이 그 노동을 하면서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힘찬 어떤 그런 당당한 모습을 표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바코프 당대의 그 미술사적으로도 가장 평가받았던 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노동 현실이라든지 현장을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관람객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그림이고, 러시아의 어떤 전형적인 그 인물에 대한 이런 묘사가 굉장히 잘 드러난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포브코프의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 그림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화풍인데요.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작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포바코브 작가님은 지금 현재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절실한 그 러시아 정계의 그 신자이시기도 하고요. 그 어두운 현실을 좀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라는 어떤 의미의 그 희망적 요소를 많이 표현해 주시는 작가분이신데, 사실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그 형식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만, 작가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몰래 아니면 이제 비정적 그 배정해준 작업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그 주변에 아는 몇몇 지인들한테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에 이 작품들이 그 정부에 의해서 이제 몰수된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사회주의라고 해도 작가들의 어떤 그 끼나 창작성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그 어떤 그 사회주의 미술의 또 색다른 측면을 그 보고 계시면 맞다고 좀 생각합니다. 다른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좀 더 밝은 어떤 사회적인 면모 아니면 약간 이 초현실적인,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 뭐 샤갈에 사람을 그려서 그 하늘에 이렇게 날른다든지 그런 거를 연상하는 이런 그림인데, 이건 굉장히 좀 러시아의 우리가 전통적인 이런 그림보다 더 밝고 화사하고 어떤 꿈 이런 거를 보여주는 또 이
같은 작가 포브코프의 작품이네요. 아, 포브코프 작품이 아니고요. 네. 그 포브코프의 그 아내분 되십니다. 아, 아내분 부부 작가였었나 네. 보죠? 이 특이하게 제가 러시아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을 때, 네. 그 작가들의 이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네. 계속 그 작품 활동을 하는 쪽에 그 연결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이분의 그 따님이 두 분 계신데, 네. 그 두 분도 미술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의 작품은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작품의 영향도 있지만, 네. 조금은 더 이제 샤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샤갈의 어떤 그 갖고 있는 환상적, 몽환적 그런 네. 해학적으로 표현하시는 네. 그런 특징을 좀 갖고 계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들을 통해서 러시아 해화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네, 이 작품, 러시아의 어떤 황량한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 작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스타자로프라는 작가고요. 이 우리나라 치화선이라는 영화의 장승업 선생하고 비슷한 그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뭐 스탈린하고도 친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네. 엉뚱하셔가지고 네. 일반 민간인들하고 접촉을 하는 거를 그 군부에서 많이 싫어했어요. 네. 야외에서 나가서 스케치를 할 때 네. 군인들이 에워싸고 네. 그 작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독특하시고 네. 좀 그런 성향이 좀 아주 강하신 분이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멋있는 들판에 있는 어떤 마을 풍경을 그리는 것 같지만 이 작품 말고도 네. 그 개인적으로는 그 군부나 그 공산 체제가 너무 싫어서 제목을 네. 멋있는 풍경을 그려놓고 뭐 폐허라든지 예. 약간 그런 제목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 제목 가지고 이제 항명한 네.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 미술을 100년사를 따졌을 때 100인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있는 네. 작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함이 좀 많으신 분이라고. 네. 실제로 이 작품의 작가는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그 띠레치아코프 네네. 신관에 가면 네. 이 작가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부스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비중이 있는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스트로자로프 1926년에서 1973년 한 50년간의 생애를 마감했던 그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작품은 그 모스크바의 어떤 크렘린 궁전 같은 거를 피스를 잡아내서 또 전체적으로 한 화면에 구성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가인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좀 얘기해 주시죠. 이 포미샤로프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 포미샤로프는 그 러시아에는 이제 크게 지역 화파로 나눴을 때 모스크바 화파와 페테르부르크 화파, 블라디미르 화파가 있습니다. 그 블라디미르 화파는 이제 유럽의 그 후기 인상주의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은 화파고 자기들만의 화풍을 좀 만들어냈던 후기 인상주의를 좀 계승한 화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표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제 그 크레밀린하고 어떤 종교적 특징이 있는 그런 건물들을 기록하듯이 우리나라 청사의 형태처럼 독특한 구성으로 했던 좀 관람객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작품인데요. 크레밀린이라는 게 사실은 모스크바 시내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성벽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셨던 화가입니다. 요거는 그리스 정교회 옛날 그 나무로 만든 목조 그 교회를 표현을 한 작품이고요. 좀 독특한 구성으로 좀 하는 거로 좀 유명하고 작가가 본인이 직접 이 청살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이제 모습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입니다. 이분은 이 후기 인상주의 특징처럼 이 물감을 이 그림에서는 그런 특징이 좀 안 보이지만 그 덕지덕지 바른다고 할까요? 안에 원에 그림처럼 그 덕지덕지 발라서
두터운 어떤 층을 네. 물감 덩어리들이 많이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작품을 보관할 때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게 어쨌든 후기 인상주의 미술은 약간 뒤로 나와서 봐야 되는 것처럼 그런 관람법이 좀 필요한 작품입니다. 네, 관람객들은 우리 지금 최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들어있는 건물들이 다 목조 건물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한 피스 한 피스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러시아 근현대미술전은 7월 30일까지 남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근현대 회화를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데요. 이게 7월 30일까지 전시가 열립니다. 전시 기간 동안에 많이 오셔서 이 전시에 찾아주세요. 강추합니다.